어려운 철학책을 한 문장 한 문장, 한 글자 한 글자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각자성과 실존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성격에 입각해서 현존재를 분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 실존이란 말에는 우리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에 입각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라는 그런 지시가 담겨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거창한 명제나 이념에 입각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66쪽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런데 이 평균적 일상성이 이 존재자의 존재적 우선성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즉 너무 비근해서 우리는 현존재의 해명에 있어서 이 일상성을 예나 지금이나 되풀이해서 건너뛰었다. 존재적으로 가장 가깝고 잘 알려진 것은 존재론적으로는 가장 먼 것, 인식되지 않은 것, 그 존재론적 의미에 있어서는 부단히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러나 나에게 있어 나 자신만큼 가까운 것이 있을까요? 라고 묻고, 나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며 더구나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바로 이 나 자신이 많은 땀을 필요로 하는 고난의 밭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이 말은 현존재가 존재적으로나 전 존재론적으로 불투명하다는 데에서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의 존재론적 과제, 즉 이 존재자를 현상적으로 가장 가까운 그 존재 양식에 있어서 놓치지 않을 뿐더러 적극적으로 성격 지우면서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존재론적 과제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네, 이 문단은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앞에서 우리는 현존재를 정말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분석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이데거가 보기엔 지금까지 모든 인간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들이 다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 시작되지 않았는지, 꼭 어떤 이념을 형성하거나 어떤 가치관이나 선입견에 입각해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는 그런 선입견을 두고 인간을 바라보고요.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막상 가까운 이런 평범한 일상에서는 왜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이데거의 아주 중요한 사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존재적으로 가까운 것은 존재론적으로는 멀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만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앞부분에서 비근하다라는 말이 나왔죠. 이것은 정말 너무나 가깝다, 너무나 나에게 붙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하이데거 앞으로 존재와 시간을 읽을 때 자주 나오는 단어고, 저도 이제 비근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테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길 바라겠어요. 가장 가깝다, 가장 밀접하다, 이게 바로 비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가깝다는 말은 비근하다, 너무나 비근하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는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유명한 사유, 명구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존재적으로 가까울수록 존재론적으로는 멀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저는 안경을 잘 쓰지는 않지만 안경을 쓰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평소에 일상적인 우리 삶에서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안경을 인식하고 의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면서 살지 않아요. 우리가 주제로 삼는 것은 언제나 컴퓨터거나 혹은 이렇게 핸드폰 화면이고 혹은 책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심 있지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이 책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이 안경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혹은 주제적으로 관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가깝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것이 혹은 어떤 대상이 가깝다는 얘기고 존재론적으로 멀다는 말은 그 대상에 대한 의미를 보통 망각하거나 잊거나 하면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태도와 이런 모습들,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부모님에게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여러분들 언제나 부모님에게 감사하면서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언제나 감동하면서 살고 있나요?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나요? 하다못해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도 없었을 텐데 꼭 이것을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대하고 있나요? 보통 그러지 못하죠. 바로 존재적으로 가까울수록 존재론적으로는 멀다도 여기에 적용될 수 있어요. 자신의 가족에게 혹은 가까운 친지들에 대해서 그렇게 얼마든지 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친구란 이름으로, 연인이란 이름으로 그 소중함을 많이 망각한 채 홀대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바로 존재적으로는 가까울수록 존재론적으로는 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의 이 소중함과 의미를 많이 놓치고 낯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할 때가 있죠. 궁극적으로는 무엇일까요? 하이데거가 인용한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런 문구에 나와 있듯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를 먹고 내가 무언가를 입고 내가 무언가를 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참으로 나란 존재는 나에게 너무나 가까운데 이것에 대해서, 즉 나에 대해서 왜 먹는지, 왜 입는지, 그리고 왜 살아가는지를 매번 놓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번 생각하지 않죠.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놓치고 있기 때문에 불투명한 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가져오기 위한 목표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네요. 현존재의 평균적 일상성은 그러나 단순히 외관으로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평균적 일상성 속에도 비본래성의 양상 속에도 실존성의 구조는 아프리오리하게 놓여 있다. 그런 일상성 속에서도 현존재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은 그의 존재이다. 현존재는 평균적 일상성의 양상, 즉 그 존재의 측면에서 거기로부터 도피하는 양상에 있어서나 그 존재를 망각하는 양상에 있어서 존재에 대해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그런 일상을 그냥 외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평범한 일상성, 이것을 다른 말로 비본래성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비본래성에도 평범한 일상성에도 이 현존재 인간의 그런 실존적 구조가 언제나 아프리오리하게, 즉 선언적으로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앞에 부분에서 왜 소강희 씨가 아프리오리를 선언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아프리오리라고 번역했는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현존재의 평균적 일상성에서도 하이데거는 그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언제나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면서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요. 평범한 일상에도 오히려 그 문제들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런 비본래적인 삶, 평균적 일상성에 입각해 있는 삶의 태도를 보면요.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언제나 도피하거나 그것을 잊어버리는 방식으로 존재한대요. 참으로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잘 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잘 살고 싶다고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각자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삶의 모습들이 있고 거기에 비추어서 살아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그런 궁극적인 목적에 입각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하나하나 행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참 소수에 불과하겠죠? 이 소수에 불과한 평범한 일상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이데거가 안타까워서 이 책을 썼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제가 하이데거를 높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삶과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이 책을 저와 함께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가시길 바라겠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